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기 2탄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1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1탄을 살펴보시고요. 2탄에서는 또 이런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안 좋은 블로그 이웃이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글을 지금 막 썼는데 읽은 표시를 그 글 쓴 주인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글을 읽은 사람은 지금 10명인데 공감은 30개, 그러니까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이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밖에서도 공감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요, 글을 안 보고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가 어뷰징으로 판단해서 내 블로그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감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분간은 공감을 없애고 댓글만 달아놓으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과도하게 공감이 많은 분들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자 반응은 검색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서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 반응이라는 게 스크랩, 댓글, 공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뷰징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남의 글을 스크랩해오는 건 내 블로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블로그, 내 포스팅을 남이 스크랩을 많이 해가면 내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가 댓글과 공감이 많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다만 비정상적인 수치거나 댓글이 비정상적이거나 공감도 밖에서 눌렀거나,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수치일 때는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다와 아니다의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비정상적인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어뷰징이 있을 경우에는 내 블로그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깨끗한 IP에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검색이 더 잘 됩니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깨끗한 IP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IP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말이 많죠.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래서 문제가 되고 IP 자체로 사실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뭐 내 폰 하나, 보통 이 두 가지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두 가지, 또는 이제 사무실 갔을 때 또 그 노트북 하나, 그럼 총 세 가지 정도인데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IP는 문제되지 않죠. 다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한 달씩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매일매일 지역을 옮기니까 매일매일 IP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해외여행에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저는 그 현지에서도 포스팅을 하는데요. 여행을 가서 꼭 3주쯤 되면 블로그의 전반적인 검색들이 막혀요. 막혀서 늘 여행 다녀와서, 아니면 여행 중에 열흘에서 보름은 늘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 문제는 네이버는 괜찮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너무 잡다하게 여러 IP를 쓰지는 마시고 내 휴대폰, 노트북, 그 다음 회사 노트북, 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의미 없는 글이라도 자주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블로그는 검색 결과에서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가 전문성이 있다면 10개의 일상글보다 전문성을 살린 1개의 글이 블로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 알려진 그 루머들 중에 일상글이 뭐 좀 있어야 된대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뭐 일상이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는데, 일상이 과하게 많거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미 없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건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내 블로그에 방해가 되고요.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무슨 뭐 전문성을 살리면 뭐 얼마나 살리겠어요. 그러한 의미의 전문성이 아니고요. 내 블로그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나,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내 블로그의 주제가 3개 이내로 압축이 되어서
예, 그 글들을 집중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 이 질문은 좀 웃긴 거죠. 어떻게 의미 없는 글이 있겠어요. 모두에게 다, 예, 각자에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 없는 글이라는 의미는 내 주제를 벗어난 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네, 그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저한테도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과 답은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 블로그가 검색에 잘 안 나온다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랬더니 네이버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또 새로 만드신다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운영된 블로그일수록 C랭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누적되므로 기존 블로그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블로그 한 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데 현재 망했어요. 예? 예,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여전히 몰라요. 그러면 새로 시작해도 또 망가져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블로그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정 모르겠으면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배우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다만 이제 저한테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제 내용을 다 알게 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각각 상황에 다르게 저는 조언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포스팅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안 된다. 예, 그리고 50개도 채 안 된다. 몇 개 안 되면, 근데 너무 엉터리로 했었다. 그러면 보통은 새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편이고요. 내가 기존에 한 포스팅이 100개가 넘는다. 예? 그리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큰 잘못이 없다. 이러면 그 블로그를 그냥 살리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지,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블로그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들은 저한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알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새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전 심지어 한 사람이 블로그 막 열 몇 개씩 갖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열 몇 개가 계속해서 죽어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건 사람이 나중에 짐 빠져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되, 예, 똑바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걸 살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런 거가 나와요. 하나의 블로그에는 하나의 주제로만 써야 한다. 그랬더니 답이 정말 웃겨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이버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3개의 주제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건 쓰면 안 돼요, 저거 쓰면. 아니, 쓰고 싶으면 쓰셔야죠. 쓰고 싶으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3개의 주제가 넘어가면 기존의 3개 주제에 대한 점수도 약해져서 3개에 대한 글도 검색이 잘 안 되고요. 나머지 글들도 검색이 상대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딱 요 3가지만 집중적으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3가지 주제만 계속해서 파면 이게 검색 상위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뭐 배경색과 같은 폰트색으로 쓰여진 글은 스팸 문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거 어리면 반품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글을 정말 짧게 썼는데 이게 뭐 별 내용도 없는데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방문자 수가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불가사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흰색 글씨를 쫙 쓴 거죠. 흰색 글씨를 그 안에. 예, 일반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양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재석이 어쩌고, 뭐 강호동이 어쩌고, 막 이슈 있는 거 다 쓰는 거죠. 요즘처럼 미스터 트롯이 어쩌고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건 뭐 100% 적발됩니다. 적발되자마자 바로 저품질 되니까요. 흰색 글씨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랭크란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집중도, 품질, 소비에 따른 반응 등을 계산하여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C랭크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뭔지, 품질이 뭔지, 그 다음에 소비가 뭔지 이걸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요. 특히 C랭크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네이버 다이어리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해서 그 블로그를 참조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컨텐츠가 좋은 블로거는 어느 정도 조회수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랬더니 네이버는 방문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옛날에 이랬죠. 옛날에. 예, 몇 년 전에. 5, 6년 전만 해도 네이버는 파워블로거라는 제도가 있었고 파워블로거들은 뭘 써도 검색 상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엠블런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그 각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과거 어땠고 뭐 조회수 보장해주고 이런 거 턱도 없는 얘기니까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답하는 건 이거죠. 갑자기 낮아진 내 블로그 조회수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C랭크는 주기적으로 개선되며 랭킹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글을 작성하면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C랭크가 올라가게 되어 블로그 랭킹에도 좋은 영향.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C랭크라는 게 내 블로그 포스팅에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0점 또는 13점을 매겨요. 예, 홍보는 0점, 진솔한 후기는 13점. 그래서 이걸 누적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여기 표현한 대로 주기적으로 라고만 표현하고요. 어느 정도 일수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컨대 이건 3개월 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3개월을 딱딱 끊어가는 게 아니라 누적적인 점수고요. 그래서 개별 포스팅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 점수들이 쌓였을 때 내 블로그 전체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내가 정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내 블로그를 점수 쌓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너무 과도하게 홍보글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네, 그래서 진솔한 후기를 썼을 때만 점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난번 영상이랑 이번 영상까지 합쳐서 총 15문항에 대한 답변과 제가 생각하는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 이후에도 또 네이버 그 통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식적인 답변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